DPT 백신이라고 그래서 디프테리아 D, 백일에 퍼투시스 P, 파상풍, 테타너스의 T 이렇게 세 종류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입니다. 이 세 감염병 모두 병원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병을 일으키거든요. 뉴욕 센트럴파크에 가면 경공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름은 발토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센트럴파크에 이 개 동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이 발토가요, 1925년에 디프테리아 치료제를 알래스카의 시골 마을까지 안전하게 운반한 영웅적인 행적을 남긴 그런 개거든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1925년 겨울에 그 알래스카 지역의 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놈에는 그 충분한 양의 디프테리아 항독소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 항독소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앵커리지였는데요. 이 놈에서 앵커리지까지는 1085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1000km 넘는 거리를 개썰매로 이어 달리기를 했어요. 이른바 세럼 런, 영어는 세럼인데요, 혈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혈청 이어 달리기가 되겠죠. 맨 마지막 구간을 맡은 팀은요, 커너 카세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또 그의 리더견 발토가 맡았습니다. 발토가요, 폭설과 강풍 속에서도요 85km를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1925년 2월 2일에 당당히 놈에 도착을 해서 항독소를 전달했습니다. 이 발토가 이 여정에서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도 눈보라가 치우니까 이 길을 이렇게 쉽거든요. 뭐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발토가 탁월한 방향성을 발휘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전체 팀을 이끌어서 아주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항독소가 제때 도착해서 많은 사람이, 특히 어린이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 실제 이야기는요, 1995년에 애니메이션 영화 발토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발토가 늑대와 개 사이의 그 혼혈인 늑대견으로 나오는데요. 실제 발토는 1919년 미국 알래스카 놈 근처에서 태어났고요. 순수 혈통의 시베리안 허스키 견이고요. 썰매견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앞서서도 몇 번 많이 나왔는데 이 디프테리아는 뭐고 또 항독소는 뭐냐, 요걸 좀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이 디프테리아 균은요, 학명으로는 코레니박테리움 디프테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감염이 되면은요 독소를 만들어 분비하고 급성 감염을 일으키는데 상부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었고요. 1935년까지 미국에서 어린이를 가장 많이 죽음에 이르게 만든 감염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왜냐? 바로 백신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디프테리아 백신은 디프테리아만 하나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요, DPT 백신이라고 그래서 디프테리아 D, 백일에 퍼투시스 P, 파상풍, 테타너스의 T 이렇게 세 종류의 감염병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입니다. 이 세 감염병 모두 병원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병을 일으키거든요. 백신 개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상풍부터 보겠습니다. 파상풍은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그 서술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감염병입니다. 이름을 보게 되면은 파상, 몸을 다치거나 물건이나 건물 따위가 부서져서 상하는 걸 말하잖아요. 파상이라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처를 통해서 몸 안으로 환경에 있던 파상풍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얘네가 자라거든요. 증식을 해요. 우리한테는 감염이죠. 파상풍균은요, 자라면서 신경 독소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중추신경, 특히 척수에 침범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잠복기가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3주에 이르는데요. 보통 감염 후 2주 이내에 발병합니다. 초기에는요, 상처 주변에서만 근육이 좀 이렇게 경직이 되고요, 목과 턱 근육으로 옮아가서 심해지면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상풍을 입 벌림 장애, 락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병세가 더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등 근육이 수축해서 이렇게 활처럼 확 휘어져요. 그거를 후궁반장, 우리말로 하면 활 모양 강직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외과 의사이자 해부학자이자 신경학자인 동시에 이 양반이 또 그림도 잘 그려서 화가로도 손색이 없는 찰스 벨이라는 인물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면은요, 이 부상당한 군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았거든요.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코르냐 전투에서 입은 총상을 통해서 파상풍균에 감염된 영국 군인입니다. 코르냐 전투라는 거는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연합군과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맞붙은 반도 전쟁 중에 1909년 스페인의 라 코르냐에서 벌어진 싸움을 말합니다. 이 파상풍균은요, 산소가 있으면은 살지 못해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밖에 흙 속에 살 때는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얘네가 포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 포자가 굉장히 환경, 이 스트레스에 강해서 그냥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쟁하다가 상처가 나면 거기 있는 포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파상풍은 이런 이유로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아마 시작된 감염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파상풍균을 처음으로 분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코우입니다. 코우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코우는 최초로 미생물이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밝힌 사람이죠. 1876년의 일이었습니다. 코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요, 1885년에는요 일본에서 유학생이 왔어요. 이름은 키다사토 시바사부로라는 세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코우 실험실에 와서 1889년부터 이 파상풍 환자에게서 파상풍균을 분리해서 실험 동물에 이렇게 주입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키다사토는요, 파상풍균이 산소에는 아주 민감하고 열에는 유독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상풍균은 산소에 있으면 못 산다고. 그리고 왜 열에 강하느냐? 포자를 만드니까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요, 키다사토가 파상풍균을 순수하게 배양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무렵에요, 이 코우 연구 중에 아주 비범한 독일 과학자가 또 한 명 합류합니다. 에밀 폰 베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와서 디프테리아 연구를 시작했어요. 곧이어서 이 키다사토와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요, 1890년에요, 디프테리아의 면역을 획득한 동물의 피가 독소를 중화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소를 중화하니까 그런 혈액을 뭐라고 불렀느냐? 독소를 중화한다 엔티톡신 항독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독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혈청요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베링과 키다사토는 곧이어서 이 파상풍을 대상으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해서 항독소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요, 두 사람은 1901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1회 노벨상이죠. 제1회 노벨 생리의학상 부문 후보로 거론되었어요. 그런데 최종 결과는 베링의 단독 수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표를 한 번 더 소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가장 가까운 항독소가 앵커리지에 있었다.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세럼 런을 했다. 혈청 여달링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항독소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디프테리아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고요. 왜 세럼 런 혈청 이어 달리기냐? 바로 그 항독소가 혈청에서 얻는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은요, 시청자의 제안으로 만든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때 그 매운맛을 느끼는 이온 채널을 발견한 그 업적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소개했었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아, 이렇게 실제 사례를 같이 엮어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역대 노벨 생리의학상을요, 순서대로 한번 쫙 살펴보는 시리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